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조명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곳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국내 재계 서열 5위권인 KM그룹의 후계자 강민혁과 한성그룹의 장녀 한지수의 약혼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었다. 수천 송이의 백합으로 장식된 호라는 달콤하면서도 어지러운 향기로 가득 찼고 최고급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여든 이 자리는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선 거대한 자본의 결합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정작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인 강민혁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의 환호와 축하 인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손목시계의 초침만을 쫓고 있는 듯했다. 그에게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였으며 한성그룹이 보유한 유통망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뿐이었다. 무대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한지수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든 채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경영 위기를 타개할 천재적인 경영 능력을 갖춘 상속녀로 대외적인 이미지가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허영심 가득하고 무능력한 인형에 불과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파리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었으나 그녀의 태도에서는 그에 걸맞은 품위가 느껴지지 않았다. 지수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민혁의 팔짱을 끼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민혁은 짧은 단답형으로 대꾸하며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지루한 연극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랐고 무엇보다 자신의 파트너가 될 여자가 샴페인 잔을 드는 각도조차 계산된 가식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연회장 한 구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고 민혁의 예리한 감각이 그 미세한 균열을 포착했다. 연회장 뒤편 직원들이 오가는 통로 쪽에 문제가 발생한 듯했다. 메인 요리가 서빙되기 직전 주방에서 카트에 실려 나오던 최고급 스테이크 소스 용기가 바닥에 엎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붉은 소스가 대리석 바닥을 덮었고 당황한 매니저와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 소스는 오늘 약혼식을 위해 프랑스에서 특별히 공수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 대체품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완벽을 추구하는 강민혁의 성격상 호텔 측에 엄청난 클레임을 걸 것이 분명했고 무엇보다 한성그룹의 준비성 부족이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하객들과 달리 수수한 회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한지수의 이복동생이자 집안에서 존재감 없는 그림자로 취급받는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한 태도로 다가와 직원들을 진정시켰다. 서윤은 바닥에 엎어진 소스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거나 누군가를 질책하는 대신 즉시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마쳤다. 그녀는 떨고 있는 셰프에게 다가가 놨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 남아있는 재료 중 와인과 발사믹을 졸여 대체 소스를 만들되 풍미를 더하기 위해 트러플 오일을 추가하라고 명했다. 그녀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으며 셰프조차 놀랄 정도로 정확한 레시피 비율을 제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단순히 요리에 대한 지시만 내린 것이 아니라 홀 매니저에게 서빙 순서를 조절하여 주방에서 소스를 다시 만들 시간을 벌도록 동선을 재배치했다. 그녀의 손짓 하나에 혼란스러웠던 현장은 순식간에 질서를 되찾았고 직원들은 마치 노련한 지휘자의 지휘를 받는 오케스트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분 안에 이루어졌으며 연회장 안의 하객들은 아무런 이상 징후도 눈치채지 못했다.
답답한 공기를 피해 잠시 테라스 쪽으로 향하던 강민혁은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직원들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려 했으나 회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현장을 장악하는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도 받지 못하고 변변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연회장 안에 그 어떤 귀부인보다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하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약혼 여인 지수가 항상 자랑하던 경영 수업의 성과나 위기 대처 능력이 사실은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서윤이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복장 상태까지 점검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민혁 자신이 추구하는 경영 철학이나 업무 스타일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상황이 정리된 후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연회장 구석에 지정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자리는 화려한 메인 테이블이 아니라 기둥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이었으며 그마저도 짐을 놓아두는 용도에 가까웠다. 서윤은 익숙한 듯 씁쓸한 미소를 삼키며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는 한성그룹 회장의 혼외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로를 언니인 지수에게 빼앗겨왔다. 오늘 발생한 소스 사고 역시 그녀가 해결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녀에게 책임을 물었을 것이 뻔했다. 서윤은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대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법을 택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지옥 같은 집안을 탈출하여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날을 꿈꾸며 그늘 속에서 칼날을 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유독 그 무게가 버겁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연회장 안으로 다시 들어온 민혁은 메인 테이블로 돌아가지 않고 서윤이 있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하객들은 민혁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윤은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고 그곳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강민혁이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본 그는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의 앞 1미터 거리에서 멈춰 섰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민혁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그녀의 손끝에 머물러 있었다. 방금 전 현장을 지휘하느라 묻은 약간의 먼지와 펜자국이 그녀의 치열했던 순간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단순한 하객이나 친척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민혁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서윤에게 방금 주방 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호텔 측의 실수와 신속한 대처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보고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설명 속에 숨겨진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위기 상황에서 대체제를 선택하는 판단력과 인력을 운용하는 통솔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혁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서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자 민혁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은 한성그룹의 공식적인 가계도나 주주 명부에서 본 기억이 없는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메인 테이블에 있던 한지수가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정을 굳히며 다가왔다. 지수는 민혁이 보잘것없는 서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한 듯 서윤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지수는 서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민혁에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서윤이 단지 자신의 심부름을 도와주는 먼 친척 동생일 뿐이라며 서둘러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리고는 방금 주방에서 일어난 사고를 자신이 미리 예측하고 지시하여 해결했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다. 지수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웬만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 정도였으나 민혁은 이미 모든 진실을 목격한 뒤였다. 민혁은 지수의 뻔뻔한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며 속으로 차가운 조소를 보냈다. 그가 찾던 파트너는 이런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속아왔다는 사실에 분노보다는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민혁은 지수의 말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은 언니의 거짓말에 반박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모욕을 견디고 있었다. 그 모습은 패배자의 굴복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처럼 보였다. 민혁은 비로소 깨달았다. 한성그룹이 최근 보여준 놀라운 성장의 배경에는 전면에 나선 한지수가 아니라 어둠 속에 숨겨진 이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진행하려던 인수합병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라 진짜 주인을 찾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임이 될 수도 있었다. 민혁은 지수에게 팔짱을 허락하며 다시 메인 무대로 향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등 뒤에 남겨진 서윤에게 쏠려 있었다. 연회장의 조명이 다시 어두워지고 약혼을 축하하는 영상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두 가문의 결합을 찬양하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지만 서윤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공허한 소음처럼 들렸다. 그녀는 지수의 등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언니가 자신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 강민혁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만은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경멸이나 무시가 아닌 탐색과 호기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꿰뚫어 본 것 같은 전율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서윤은 무대 위에서 행복한 척 연기하는 지수와 차가운 표정의 민혁을 번갈아 바라보며 묘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어쩌면 이 완벽해 보이는 쇼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약혼식이 끝나갈 무렵 민혁은 수행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한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일 아침까지 책상 위에 올려두라는 것이었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단순히 능력 있는 직원을 스카우트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세워둔 가짜 인형을 치워버리고 진짜 보석을 그 자리에 앉힐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강민혁은 위험을 즐기는 사업가였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멀리 떨어져 있는 서윤과 시선을 맞췄다. 건배 제의도 없는 침묵의 건배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서윤은 당황하여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민혁의 강렬한 눈빛에 묶여 꼼짝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운명의 수레바퀴가 궤도를 이탈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밤이 깊어지자 하객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지만 호텔 로비에는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은 뒷정리를 돕고 지수의 짐을 챙겨 주차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파티의 끝은 언제나 그렇듯 쓸쓸하고 초라했다. 그녀는 무거운 드레스 가방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있을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고 있었다. 지수가 발표할 자료였지만 준비는 오롯이 서윤의 몫이었다. 주차장 기둥 뒤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나쳐 갔다. 뒷좌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고
강민혁의 옆모습이 스치듯 보였다.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나갔지만 서유는 그 짧은 순간 그가 남기고 간 무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다시 보자는 약속이자 경고였다. 서유는 멀어지는 차의 미등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하고 있었다. KM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한성그룹과의 합병 조인식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실무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강민혁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서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한성그룹 회장과 임원진 그리고 오늘의 발표자인 한지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향후 5년간의 사업 비전과 시너지 효과를 분석한 그래프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정작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민혁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었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며 가끔씩 만년필로 특정한 부분의 밑줄을 그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한지수에게는 마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잡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준비해온 대본을 앵무새처럼 읊어대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명품 정장은 완벽한 핏을 자랑했고 메이크업 또한 흠잡을 데 없었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초점을 잃고 있었다. 사실 이 방대한 분량의 사업 계획서와 분석 자료는 그녀가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밤 그녀가 피부 관리실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는 동안 한서윤이 밤을 지새우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시장 동향을 파악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지수는 그저 서윤이 요약해준 대본을 외워서 읽는 연기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민혁의 압도적인 아우라 앞에서 자꾸만 기억이 엉키고 있었다. 회의실 구석진 자리에 배석한 서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앉아 지수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수가 실수할 때마다 자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민혁이 갑자기 손을 들어 지수의 발표를 중단시켰을 때 회의실 안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는 보고서의 특정 페이지를 펼친 채 지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류 유통망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해징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서윤이 작성해준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이었으며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이 없으면 답변할 수 없는 예리한 질문이었다. 지수는 당황하여 입을 벙긋거렸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단어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도움을 요청하듯 옆에 앉은 아버지 한 회장을 쳐다보았지만 회장 역시 민혁의 기세에 눌려 헛기침만 할 뿐이었다. 민혁의 입가에는 조소 섞인 미소가 번졌고 그는 다시 한번 질문의 강도를 높여 지수를 압박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을 넘어 경영자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하는 치명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지수는 본능적으로 뒤쪽에 앉아 있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리며 무언의 구조 신호를 보냈다. 서윤은 찰나의 순간 고민했지만 이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한성그룹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재빠르게 메모지에 핵심 키워드를 적어 앞으로 전달하려 했으나 매의 눈을 가진 민혁이 그 미세한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다. 민혁은 탁 소리가 나게 볼펜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지수의 시선이 향한 곳을 지적했다. 그는 발표자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수행원에게 의지하려는 태도 자체가 경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지수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고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민혁의 시선은 모욕당한 지수가 아니라 뒤에서 굳어버린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혁은 의자를 돌려 서윤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지금 그 메모지에 적으려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직접 말해보라고 지시했다. 한 회장이 당황하여 나서려 했지만 민혁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하며 오직 서윤의 대답만을 요구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수가 대답하지 못한 물류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을 차분하고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힘이 있었고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수치들은 정확했으며 민혁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워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고 장악하고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통찰력이었다. 서윤의 답변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안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KM그룹의 베테랑 임원들조차 그녀의 완벽한 분석에 감탄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한 회장과 지수는 낭패감과 질투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민혁은 턱을 괜 채 서윤을 흥미롭다는 듯이 관찰했다. 지난밤 약혼식장에서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더 던졌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핑퐁 게임처럼 빠르고 수준 높은 문답이 오고 갔고 그 과정에서 지수는 철저하게 소외되었다. 민혁은 이 대화를 통해 한성그룹의 실질적인 브레인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었고 그동안 업계에 떠돌던 천재 경영녀 한지수의 명성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조작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회의가 끝나고 한성그룹 사람들이 쫓기듯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 민혁은 홀로 남아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윤이라는 여자로 가득 차 있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민혁의 신복인 최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민혁이 어제 지시했던 한서윤에 대한 뒷조사 결과 보고서였다. 민혁은 서류를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한성그룹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해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수한 성적 그리고 해외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강요로 인해 자신의 학력을 숨기고 지수의 그림자로 살아와야 했던 비극적인 이력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보고서의 행간마다 그녀가 겪었을 수모와 억압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민혁의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최근 5년 동안 한성그룹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익명으로 제출되어 채택되었던 혁신안들이 모두 서윤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대외적으로는 한지수의 업적으로 포장되었던 모든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서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숨겨져 있었다. 지수는 그저 서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 실질적인 경영 능력은 전무했다. 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하마터면 텅 빈 껍데기와 결혼하여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뻔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동시에 그는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한서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그가 찾던 완벽한 파트너의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민혁은 보고서를 덮고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한성그룹과의 합병은 반드시 필요했지만 파트너가 한지수여야 할 이유는 없었다. 오히려 무능한 지수가 경영권의 일부라도 갖게 된다면 KM그룹의 장기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 분명했다. 반면 서유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펼칠 기회와 무대를 갈망하고 있을 것이고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한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것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민혁은 최 실장을 불러 당장 법무팀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결혼 계약서의 조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특히 파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문제와 귀책 사유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완벽하게 준비해두라고 명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화장실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다. 분을 참지 못한 지수가 서윤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인 것이다. 지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모습을 보며 악을 썼다. 그녀는 서윤이 주제를 모르고 회의실에서 나대는 바람에 자신이 망신을 당했다며 온갖 저주 섞인 폭언을 퍼부었다. 서윤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런 폭력은 일상과도 같은 일이었고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지수의 히스테리보다 민혁이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귀 기울여준 사람. 비록 적대적인 상황이었지만 민혁과의 대화에서 느꼈던 지적 희열은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야망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서 지수 뒤에 서 있는 자신의 처연한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녁이 되어 다시 회사로 돌아온 서윤은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수가 망쳐놓은 회의 자료를 수정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제안으로 온 메시지에는 낯선 주소와 함께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시오.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유는 직감적으로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강민혁. 그 위험하고 오만한 남자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다. 이것이 함정일지 아니면 동아줄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유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코트를 챙겨 입고 어둠이 깔린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에 울리는 그녀의 구두 소리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의 행군 소리처럼 비장하게 들렸다. 약속 장소는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멤버십 클럽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조명 아래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는 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서윤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눈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서윤이 자리에 앉아 민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그것은 오늘 낮에 그가 보았던 서윤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였다. 민혁은 서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숨겨진 능력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서윤은 당혹감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고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다.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성그룹에서는 영원히 그림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녀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민혁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서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한지수 대신 자신의 신부가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스카우트 제의였다. 민혁은 서윤에게 자신이 가진 힘과 자본을 빌려줄 테니 그것을 이용해 한성그룹을 장악하고 자신을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했다.
그 대가로 서유는 민혁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이자 사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KM그룹이 한성그룹을 흡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것은 악마와의 거래와 다름없었지만 서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배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잡았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었다.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언니의 약혼자를 빼앗는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현실은 도덕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가혹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도구로만 여겼고 언니는 그녀를 짓밟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가족을 배신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했다. 서유는 민혁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욕망과 야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것은 서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괴물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단번에 독한 술을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과 함께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인형의 눈이 아닌 욕망을 쫓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민혁은 서윤의 변화를 감지하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것은 수정된 결혼 계약서 초안이었다. 신부의 이름란은 아직 비어 있었다. 민혁은 만년필을 서윤에게 건네며 선택을 종용했다. 이 방을 나가서 다시 지수의 그림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적고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서윤은 만년필을 받아들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다. 펜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서윤. 그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자신을 억압해온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계약이 성사되자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다. 서윤이 그 손을 맞잡자 민혁은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살짝 당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해져야 한다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뜨거운 전류가 흘렀다. 창밖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 그 불빛들이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전장의 횃불처럼 보였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 아래서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공모가 시작되었다. 운명은 이미 바뀌었고 돌이킬 수 없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CEO가 착각했던 신부는 사라졌고 복수의 칼날을 품은 새로운 여주인공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서울 청담동의 가장 은밀하고 화려한 거리에 위치한 최고급 웨딩 살롱인 블랑드 마리의 아침은 히스테릭한 고성으로 시작되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신부들만이 예약할 수 있다는 명소였지만 오늘 이곳을 점령한 한지수의 태도에는 그에 걸맞은 품격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피팅룸의 거대한 거울 앞에서 짜증 섞인 표정으로 자신의 허리 라인을 움켜쥐고 있었다. 디자이너와 직원들이 쩔쩔매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지만 지수의 불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드레스의 핏이 자신의 완벽한 몸매를 살려주지 못한다며 애꿎은 직원들을 질책했고 급기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던 서윤의 어깨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화풀이를 시작했다. 서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지수의 날카로운 구두굽이 자신의 어깨를 찌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핀과 줄자가 들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짓다가 문득 서윤을 내려다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그녀는 서윤에게 너 같은 천한 태생은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볼 일이 없을 테니 만져보기라도 하는 걸 영광으로 알라고 비아냥거렸다. 서윤의 손이 순간 멈칫했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드레스 자락을 정리했다. 어젯밤 강민혁과 나누었던 은밀한 계약과 서명한 종이에 서늘한 감촉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의 굴욕은 더 이상 서윤에게 상처가 되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가 앞으로 감행할 거대한 복수극을 위한 명분이자 연료가 될 뿐이었다. 서윤은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지수의 오만함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언니가 누리고 있는 이 화려한 빛이 꺼지는 순간이 머지않았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는 더욱 철저하게 하녀의 연기를 수행할 수 있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던 찰나 살롱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강민혁이 들어섰다. 그의 등장에 살롱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직원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지수는 방금 전까지의 표독스러운 표정을 싹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얼굴로 가면을 바꿨었다. 민혁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걸음걸이에는 특유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오지 않고 입구 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피팅룸의 광경을 건조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지수는 민혁에게 달려가 팔을 뻗으며 드레스가 어떠냐고 물었지만 민혁의 시선은 지수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서윤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민혁을 향해 정중하게 목례를 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얽혔고 그 찰나의 순간 서로만이 알 수 있는 신호가 교환되었다. 민혁은 지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미간을 찌푸리며 드레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그는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의 태도가 옷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수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지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지수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통보했다. 그는 한성그룹과의 합병 관련 서류 중 미비된 부분이 있어 실무 담당자인 서윤과 급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둘러댔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핑계에 불과했지만 민혁의 태도가 워낙 단호하고 강압적이라 지수는 감히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민혁은 이미 그녀에게서 흥미를 잃은 듯 돌아선 상태였다. 결국 지수는 분을 사귀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롱을 빠져나갔다. 지수가 사라지자 살롱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직원들은 민혁의 눈치를 살피며 구석으로 물러났고 넓은 피팅룸에는 민혁과 서윤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민혁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서윤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다. 민혁은 서윤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민혁은 서윤의 뺨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앞으로 내 파트너가 될 사람에게 이런 흠집을 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소유물에 대한 집착과 보호 본능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죽여오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민혁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확인했고 그 욕망을 실현시켜줄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음을 실감했다.
민혁은 살롱의 수석 디자이너를 불러 손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디자이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KM그룹 후계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잠시 후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들고 나온 것은 지수가 입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순백의 드레스였다. 그것은 이 살롱에서 가장 고가이자 오직 왕족이나 국빈급 VIP만을 위해 제작된 시크릿 컬렉션이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그 드레스를 입으라고 명령했다. 서윤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민혁은 그녀의 귓가에 다가가 차갑지만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앞으로 그녀가 입게 될 전투복이며 이 옷을 입고 세상 앞에 나설 준비가 되었는지 증명해 보이라고 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의 차가운 실크 감촉을 느꼈다. 그것은 금단의 열매처럼 위험하고 매혹적이었다. 탈의실 커튼 뒤에서 서윤은 자신의 낡은 회색 원피스를 벗어던졌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은 가냘팠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숨겨져 있었다.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드레스를 입는 과정은 마치 전사가 갑옷을 갖춰 입는 의식과도 같았다. 코르셋이 조여지며 숨이 막혀왔지만 서윤은 그 압박감을 즐겼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었고 섬세한 레이스와 보석 장식들은 그녀의 창백한 피부 위에서 눈부시게 빛났다. 머리를 올리고 베일을 쓰는 순간 서윤은 거울 속에서 낯선 여자를 마주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녀도 들러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고귀하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권력을 손에 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오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커튼이 걷히고 서윤이 모습을 드러내자 민혁의 눈동자가 깊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서윤은 수줍어하거나 어색해하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민혁의 시선을 받아냈다. 민혁은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는 신용을 하며 장난스럽지만 진지한 경의를 표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며 이것이 진짜 주인을 만난 보석의 모습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민혁의 행동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 서윤에게서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가능성을 보았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기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을 거울 앞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듯한 슈트 차림의 민혁과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마치 처음부터 짝지어진 한 쌍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민혁은 거울을 통해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습이 바로 일주일 뒤 결혼식장에서 세상이 목격하게 될 장면이라고. 지수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윤이 서게 될 것이며 그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녀를 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윤은 거울 속의 민혁과 시선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와 치러야 할 대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환상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그들은 아직 적들의 눈을 속여야 했다. 민혁은 서윤에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했다. 드레스를 벗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마치 날개를 잘라내고 다시 지상으로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서윤은 다시 낡은 회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머리를 질끈 묶었다. 거울 속에는 다시 초라한 하녀의 모습이 비쳤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왕관이 숨겨져 있었다. 살롱을 나오기 전 민혁은 서윤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한성그룹의 비자금 장부와 지수의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이것이 그녀에게 주는 첫 번째 무기라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서윤이 살롱을 나섰을 때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지만 춥지 않았다. 빗물은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의 뜨거운 심장은 식히지 못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힘이 생겼다. 자신을 멸시하던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세상을 향해 반격을 가할 힘이었다. 멀리서 검은 세단이 그녀의 옆을 천천히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민혁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서윤은 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들은 이제 한 배를 탔고 그 배는 폭풍우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윤은 빗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다가올 파멸과 혼돈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 자신만의 성을 쌓을 생각에 전율했다. 그날 밤 한성그룹의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민혁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헛된 공상을 늘어놓고 있었고, 한 회장은 서재에서 비자금 관련 서류를 태우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지하에 있는 서윤의 좁은 방은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이 준 자료들을 분석하고 다가올 이사회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밤을 지새웠다. 벽에는 복잡한 인물 관계도와 타임라인이 그려진 종이들이 붙어 있었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붉은색 펜으로 수많은 동그라미와 X표가 쳐져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고 실행은 과감할 것이었다. 서윤은 창밖의 여명을 바라보며 펜을 내려놓았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KM그룹과 한성그룹의 합병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지수와 민혁의 약혼을 공표하고 합병의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였지만 서윤에게는 다른 의미였다. 그녀는 민혁의 지시대로 기자회견장에 동행하게 되었다. 지수는 서윤에게 자신의 가방을 들고 뒤따라오라고 명령하며 온갖 자빌들을 시켰다. 서윤은 군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회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단상 위에 선지수와 민혁은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민혁의 시선은 틈틈이 무대 아래 어둠 속에 서 있는 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쇼가 끝나기 전에 자신이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한 기자가 지수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최근 한성그룹의 재무제표에 의심스러운 흐름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질문에 회견장은 술렁거렸고 지수는 당황하여 얼어붙었다. 그녀는 대본에 없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사회자가 급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기자들의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민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그가 지수를 변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민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실무 책임자가 현장에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그녀를 무대 위로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정확하게 무대 아래의 서윤을 가리켰다. 순간 모든 조명과 카메라가 서윤을 향해 돌아갔다. 서윤은 잠시 눈을 깜박였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이 민혁이 만들어준 기회임을 직감했다. 지수는 경악한 표정으로 민혁과 서윤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무대 위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표정은 차분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기품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지수를 압도했다. 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의 소란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한성그룹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서막이자 세상이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첫 번째 순간이었다. 무대 옆에서 민혁은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데뷔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서울의 최고급 호텔 예식장은 마치 천상의 낙원처럼 꾸며져 있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된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 위로 붉은 카펫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정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여 인사인회를 이루었고 식장 입구에는 축하 화환들이 성벽처럼 쌓여 있었다. 오늘의 신부인 한지수는 이 모든 화려함의 정점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녀는 영국 왕실의 웨딩드레스를 모티브로 제작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티아라를 쓴 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드디어 KM그룹의 안주인이 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으로 등극한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들이 벌떼처럼 달라붙어 시중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가장 가까운 혈육인 한서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윤은 신부 대기실 밖 어두운 복도 끝에서 차가운 생수를 마시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즐기고 있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시작되자 장내는 엄숙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양가 혼주가 입장하고 마침내 신랑 입장의 순서가 되었다. 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모습을 드러내자 하객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오는 민혁의 표정은 결혼을 앞둔 새신랑의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인매는 단호하게 굳어 있어 마치 처형대로 향하는 집행관 같은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그는 줄의 단상 앞에 서서 뒤이어 입장할 신부를 기다리지 않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며칠 전 서윤과 함께 작성했던 수정된 계약서 사본이었다. 민혁은 잠시 고개를 돌려 식장 구석진 곳에 서 있는 서윤과 시선을 맞췄다. 서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군중 속에 섞여 있었지만 민혁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짧은 눈짓을 보내며 거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신부 입장의 순서가 되자 한지수가 한 회장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민혁의 표정을 확인하는 순간 미소가 굳어졌다. 단상 앞에 도착한 한 회장이 민혁에게 지수의 손을 건네려 하자 민혁은 그 손을 잡는 대신 마이크를 잡았다.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혁은 침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 결혼이 KM그룹과 한성그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제휴임을 상기시키며 그러나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결혼은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선언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고
한 회장과 지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민혁은 멈추지 않고 한성그룹이 제시한 경영 성과와 비전이 모두 한지수 개인의 능력이 아닌 조작된 것임을 폭로했다. 민혁의 폭탄 선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준비된 영상을 재생시켰다. 화면에는 지수가 서윤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아이디어를 강탈하는 녹취록과 서윤이 밤새워 작성한 보고서에 지수가 자신의 이름만 바꿔치기 하는 증거 영상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여기저기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혁은 떨고 있는 지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자신은 허수아비와 결혼하여 KM그룹의 미래를 맡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그는 하객들을 향해 진정한 파트너를 소개하겠다며 식장 뒤편을 가리켰다. 스포트라이트가 핀 조명처럼 움직여 어둠 속에 서 있던 한서윤을 비추었다. 서윤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빛 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귀환처럼 압도적이었다. 서윤이 단상 위로 올라오자 민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높이 치켜들었다. 그는 한서윤이야말로 한성그룹의 실질적인 두뇌이자 KM그룹이 선택한 진정한 파트너라고 공표했다. 이 충격적인 반전의 한 회장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고 지수는 드레스 자락을 밟고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혁과 서윤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러대며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혁은 서윤의 귀에 대고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 속삭였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꽉 잡으며 어떤 지옥불이라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엉망이 된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들려오는 지수의 저주 섞인 비명소리는 그들에게 승전보를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호텔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자 서윤은 비로소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냉장고에서 샴페인을 꺼내 두 잔을 따랐다. 그는 서윤에게 잔을 건네며 완벽한 데뷔 무대였다고 칭찬했다. 서윤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죄책감보다는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해방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한 회장과 지수는 뱀처럼 교활하고 집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반격을 해올 것이고 그 반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럽고 치사할 것이 뻔했다. 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에게 돌아갈 곳은 없었다. 오직 전진만이 살 길이었다. 예상대로 한성그룹의 반격은 즉각적이고 잔인했다. 한 회장은 자신의 인맥과 자본을 총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서윤을 매장시키기 위한 공작에 착수했다.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은 온통 서윤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로 도배되었다. 재벌가에 숨겨진 혼외자가 언니의 약혼자를 가로채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서윤을 꽃뱀이나 마녀로 묘사한 게시물들이 쏟아졌고 그녀의 신상 정보가 털려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 한성그룹 홍보실은 지수를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포장하고 서윤을 파렴치한 배신자로 몰아가는 여론전을 펼쳤다. 대중들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드라마에 열광했고 서윤은 순식간에 국민적인 비호감으로 전락했다. 서윤은
민혁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 댓글들을 읽으며 상처받기보다는 냉정하게 분석했다. 한 회장의 방식은 구시대적이었지만 대중선동에는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서유는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오랫동안 수집해온 비밀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한성그룹의 분식회계 자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지수가 회사 자금을 유용해 도박과 사치에 탕진한 영수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유는 이 자료들을 터뜨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단순히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은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번의 타격으로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결정타가 필요했다. 민혁이 안전 가옥을 방문했을 때 서유는 거실 바닥에 수십 장의 서류를 펼쳐놓고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의 초췌해진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한성그룹 측에서 서윤을 횡령 및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서윤이 지수의 아이디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법무팀을 동원해 방어하겠다고 했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수비만 해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면 돌파를 할 생각이었다. 이사회 당일 KM그룹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서윤이 민혁과 함께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빗발쳤고 질문이 쏟아졌다. 서윤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굳게 다문 입술로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가 입은 흰색 정장은 결백을 주장하는 듯하면서도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풍겼다. 회의실에는 KM그룹과 한성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한 회장과 지수도 참석해 있었는데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오만한 표정으로 서윤을 노려보았다. 한 회장은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책상을 치며 호통을 쳤다. 감히 범죄자가 신성한 이사회장에 들어올 수 있냐며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민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지했다. 그는 서윤이 KM그룹의 지분을 보유한 정당한 주주 자격으로 참석했음을 밝히며 회의 시작을 선언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오직 팩트와 데이터로 승부했다. 그녀는 화면에 한성그룹의 최근 5년간 재무 데이터를 띄우고 그 속에 숨겨진 조작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이어서 그녀는 지수가 횡령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지수가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명품 리스트와 해외 카지노 출입 기록, 그리고 불법 로비 자금이 흘러간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회의실 분위기는 급반전되었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한 회장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지수는 거짓말이라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신뢰를 잃은 뒤였다. 결정적인 한 방은 마지막에 터졌다. 서유는 한성그룹이 추진해온 핵심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99%에 달하는 부실 사업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이중 장부를 작성해왔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리고 그 부실 사업의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계획이 담긴 한 회장의 육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 한 회장은 서윤이 걔는 어차피 쓰고 버리는 카드야.
감옥에 보내서라도 입을 막아야 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잔인하고 비정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그것은 아버지로서도 경영자로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이었다. 서윤은 녹음기를 끄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한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판자의 눈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한 회장과 지수는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주주들은 서윤에게 몰려들어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퍼부었다. 서윤은 침착하게 그들을 대응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증명해 보였다. 민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뛰어난 인재였다. 이제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여론은 급격하게 서윤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한 회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고 그것은 물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민혁은 경호 팀장에게 서윤의 경호를 최고 등급으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지켜낼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윤은 다시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승리의 맛을 곱씹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후회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때 민혁이 들어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커피잔을 대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봐 주었다. 서윤은 민혁의 존재가 주는 묵직한 위로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민혁은 서윤에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었고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었다. 그 시각 한성그룹 회장실에서는 한 회장이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처리하라는 짧은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서윤을 향한 명백한 살해 지시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딸이라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화가 끊기고 한 회장은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폭우로 변해갔다.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한 밤이었다. 서윤과 민혁 그리고 한 회장과 지수.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는 이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음 날 서윤은 KM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정식 발령을 받았다. 그녀의 사무실은 민혁의 집무실 바로 옆방이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경외심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들러리 소녀에 불과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룹의 핵심 임원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서윤은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제 서명을 해나갔다. 그녀의 서명은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오후 늦게 민혁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저녁에 중요한 자선 경매 파티가 있다며 함께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곳에는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일 것이며 서윤의 입지를 굳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화려한 파티장에 치명적인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밤이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는 곳,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더 헤리티지 호텔의 대연회장은 자선 경매 파티에 참석한 상류층 인사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는 겉으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고상한 모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치열한 정보 교환과 로비가 이루어지는 검은 거래의 장이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최고급 와인과 음식들은 참석자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 한서윤은 짙은 남색의 벨벳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강민혁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연회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장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 없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녀가 이제는 KM그룹의 실세이자 차기 경영자로 거론되는 인물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질투가 뒤섞여 있었지만 서윤은 그 모든 시선을 차분하게 받아내며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강민혁은 서윤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한성그룹 회장과 한지수 역시 초대받은 손님 명단에 있었고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서윤에게 낮은 목소리로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서윤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연회장 구석구석을 훑으며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려 했었다. 저 멀리 테이블에 앉아있는 한 회장과 지수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평소와 달리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가끔씩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의 미소는 마치 덫을 놓은 사냥꾼이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표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장내는 사회자의 목소리와 입찰을 알리는 패들 소리로 가득 찼다. 고가의 미술품과 보석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에 낙찰되었고 그때마다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특별 경매품을 소개하려다 잠시 멈칫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닌 기업 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설조사기관의 요원들이었다. 음악이 멈추고 정적이 흘렀다. 요원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단상 앞으로 걸어나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곳의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있으며 긴급 체포 및 소지품 압수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모든 시선이 요원들의 움직임을 쫓았고 그들이 멈춰 선 곳은 다름 아닌 한서윤의 앞이었다. 리더는 서윤에게 다가와 KM그룹의 기밀 문서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는 서윤의 클러치 백을 강제로 빼앗아 내용물을 쏟아냈다. 바닥에 립스틱과 파우더 팩트 그리고 정체불명의 작은 메모리 칩 하나가 떨어졌다. 리더는 장갑 낀 손으로 그 칩을 집어들며 이것이 바로 증거물이라고 외쳤다. 그는 미리 준비된 휴대용 리더기에 칩을 연결하여 그 내용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KM그룹의 차세대 프로젝트 도면과 입찰 관련 극비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서윤은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응시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한지수가 과장된 몸짓으로 입을 가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서윤을 향해 어떻게 가족을 배신하더니 이제는 회사를 배신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수의 연기는 너무나 그럴듯해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서윤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확신하게 만들었다. 한 회장 역시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눈물을 글썽이는 신용을 했다. 그들은 서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치밀한 각본을 짰던 것이다. KM그룹의 임원들조차 동요하며 민혁을 쳐다보았다. 민혁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서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강제로 종료시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때 서윤이 민혁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림은 없었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윤은 천천히 요원 리더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요원이 주춤했다. 서윤은 마이크를 건네받지 않고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장례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 메모리 칩이 자신의 가방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넣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범죄자의 뻔한 변명이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었다. 그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민혁이 선물해준 최첨단 보안 장비가 내장된 특수시계였다. 서윤은 시계의 버튼을 눌러 공중 허공에 홀로그램 영상을 띄웠다. 영상에는 불과 30분 전 서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웨이터 복장을 한 남자가 그녀의 가방에 몰래 메모리 칩을 집어넣는 장면이 고화질로 녹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웨이터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한지수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영상 속의 지수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웨이터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스크린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생중계되었다. 지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하얗게 질렸고 한 회장은 당황하여 헛기침을 해댔다. 서윤은 영상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수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서윤은 요원 리더에게 그 메모리 칩의 파일 생성 날짜와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라고 요구했다. 전문가가 즉석에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 파일들은 KM그룹 내부 서버가 아닌 한성그룹의 전산실 IP 주소에서 생성되어 복사된 것임이 드러났다. 즉, 서윤이 정보를 빼돌린 것이 아니라 한성그룹 측에서 위조된 파일을 만들어 서윤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완벽한 역공이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는 이번에는 스크린에 또 다른 문서를 띄웠다. 그것은 한성그룹이 경쟁사인 J그룹과 결탁하여 KM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려 했던 비밀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에는 한 회장의 친필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서윤은 지난 며칠간 잠을 줄여가며 한성그룹의 서버를 역추적하여 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던 것이다. 그녀는 오늘 이 함정을 예상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자리를 이용해 적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산업 스파이는 서윤이 아니라 한 회장과 한지수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요원들은 타깃을 변경하여 한 회장과 지수를 포위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사냥꾼은 사냥감이 되었다. 한 회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것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증거는 명백했다.
경찰이 출동하여 한 회장과 지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지수는 울며 불며 민혁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민혁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그는 서윤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승자의 여유를 보였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은 서윤을 향해 경외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단순히 억울한 누명을 벗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를 단신으로 분쇄하고 적들을 일망타진한 냉철한 전략가이자 진정한 승부사였다. 서윤은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아버지와 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통쾌함보다는 길고 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소동이 정리되고 연회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청했다. 그녀는 이제 KM그룹의 안주인이 될 자격을 넘어 독자적인 영향력을 가진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다.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했다고. 그리고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매력적인 여자라고 말했다. 서윤은 피로가 몰려왔지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민혁의 칭찬이 단순한 아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동등한 파트너로서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축하했다. 그들의 잔 속에서 붉은 액체가 흔들리며 승리의 빛을 발했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을 나서는 두 사람을 향해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민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서윤은 재킷에서 나는 민혁의 향기를 맡으며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운명을 바꿨다. 들러리 소녀는 사라졌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여왕이 탄생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은 외롭고 위태로운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싸움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강민혁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검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스스로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차에 오른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성그룹은 이제 무너질 것이고 경영권 공백이 생길 것이다. 그녀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제국을 건설해야 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만든 부패한 왕국이 아니라 자신이 꿈꿔왔던 투명하고 혁신적인 기업이 될 것이었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한성그룹을 인수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민혁은 소리내어 웃으며 운전기사에게 본사로 가자고 지시했다. 그들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눈빛은 야망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시각 유치장에 갇힌 한지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지고 더러워졌으며 그녀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녀는 벽을 긁으며 서윤의 이름을 저주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림자가 사실은 자신을 집어삼킬 괴물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철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조차 그녀에게는 처량하게 느껴졌다. 반면 도심을 질주하는 검은 세단 안에서 서윤은 다가올 내일을 구상하며 눈을 빛내고 있었다. 승자와 패자의 밤은 그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본사는 마치 폭격을 맞은 전장처럼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며칠 전 자선 경매 파티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로 인해
그룹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회사의 존폐를 걱정하며 수군거렸고 로비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소액 주주들과 취재진이 몰려와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대 기업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부패와 무능의 상징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가장 고요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곳이 있었다. 바로 KM그룹의 전략 상황실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에는 한성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실시간 지분 변동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고 그 앞에는 한서윤과 강민혁이 나란히 서서 사냥감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맹수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폭락하는 한성그룹의 주식 그래프를 바라보며 마지막 공격 명령을 내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주요 채권단과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확보한 의결권 위임장이 들려 있었다. 한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다. 서윤은 감상에 젖는 대신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민혁에게 지금이 바로 시장에 풀린 한성그룹의 유동주식을 전량 매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금융팀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KM그룹에 막대한 자본력이 투입되자 한성그룹의 주식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주주 명부의 가장 윗자리는 한 회장의 이름에서 한서윤의 이름으로 빠르게 교체되어 갔다. 그것은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니라 썩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오전 한성그룹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현 회장 한태석의 해임과 신임이사 선임에 관한 건이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 회장을 지지하는 구파 임원들과 변화를 요구하는 소장파 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보석으로 풀려난 한 회장은 상석에 앉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회의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측근들조차 그의 눈을 피하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정적 속에서 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뒤로는 민혁과 수십 명의 변호인단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심판자가 법정에 들어서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단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좌중은 숨을 죽였고 한 회장의 표정은 일그러졌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여전히 서윤을 자신의 말 잘 듣는 도구쯤으로 생각하고 위협하려 들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태석의 딸로서 온 것이 아니라 한성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채권단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한 회장의 심장에 꽂혔고 회의실 안의 주주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것은 한 회장의 무능과 부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서윤이 제시한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그동안 한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탈세와 분식 회계의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주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회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여 지수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이었다. 서윤은 스크린에 자금 흐름도를 띄우고 한 회장이 어떻게 회사를 사유화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기에 더욱 강력한 설득력을 가졌다. 한 회장의 측근들조차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고 중립을 지키던 이사들은 서윤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거짓말이라며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패배자의 비명에 불과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몰골을 한 한지수가 난입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와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지수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서윤의 표정은 싸늘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는 나에게 진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오만과 무능에 진 것이라고. 그리고 기회는 수없이 많았지만 그 모든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은 바로 너 자신이었다고 일갈했다. 지수는 서윤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 뿐이었다. 그 모습은 한성그룹의 몰락을 상징하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서윤은 지수를 외면하고 다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며 표결을 촉구했다. 한 회장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호소했지만 이미 대세는 돌이킬 수 없었다. 투표가 시작되었고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참석 주주의 90% 이상이 한태석 회장의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의사봉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한 회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자신의 왕국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연민을 느꼈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이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한 회장과 지수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보석 조건 위반과 추가로 드러난 횡령 혐의 때문이었다. 한 회장은 끌려가면서도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과거의 인연을 모두 끊어냈다. 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였다. 두 사람이 끌려나간 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다. 아버지가 앉아있던 그 자리 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뀐 그 의자를 향해 그녀가 의자에 앉아 주주들과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새로운 회장에 대한 예우이자 충성 서약이었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취임사를 대신하여 짧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과거의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한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비전이 담겨 있었고 임원들은 그녀에게서 희망을 보았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퇴장한 뒤 서윤은 홀로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긴 싸움이었다. 그림자 속에 숨어 숨죽여 울던 소녀는 이제 거대 그룹의 총수가 되어 세상의 중심에 섰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패를 어루만졌다. 한서윤 회장. 그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그녀의 어깨를 눌러왔지만 동시에 가슴 벅찬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민혁이 조용히 들어와 서윤의 곁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서윤은 민혁의 손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에게 기대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정말 잘 해냈다고 칭찬하며 이제 당신의 시대가 열렸다고 축하해 주었다. 서윤은 민혁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혼자였다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이었다. 민혁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손을 내밀어 주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다. 두 사람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았다.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풍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이제 그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이 되었고 그들의 손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한성그룹의 경영권 교체와 한태석 전 회장의 구속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아나운서는 한서윤 신임 회장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스토리와 그녀가 보여준 탁월한 경영 능력을 집중 조명했다. 대중들은 그녀를 영웅처럼 추앙했고 그녀의 패션과 말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세간의 관심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무실에서 밤늦도록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는 일은 복수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단한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은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신의 의지로 흘리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일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업무를 마친 서윤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고 붉은 태양이 빌딩 숲 사이로 솟아올랐다. 서윤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괴물이 되지 않겠다고. 권력에 취해 사람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리더가 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민혁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서윤의 옆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서윤은 민혁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자신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윤은 민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길게 늘어졌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은 그림자 속에 묻어두고 그들은 빛을 향해 걸어나갔다. 복수의 끝에는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시작과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윤의 인생 제2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는 직원들로 가득 찼다. 서윤이 정문을 들어서자 직원들은 환호와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들에게 화답하며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힘차게 로비를 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그 숫자는 서윤의 비상을 상징하는 듯했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집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과 그녀가 책임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된 오너였고 시련을 통해 단련된 강철 같은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가을이 찾아왔지만 한성그룹 회장 집무실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화려하고 분주했지만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한서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도끼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창가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었다. 지난 1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고도 찬란한 시간이었다. 무너져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녀는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업무에 매진했고, 그 결과 한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완벽하게 부활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누군가의 숨겨진 딸이나 대타 신부로 기억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이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했다.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명패에 새겨진 한서윤이라는 이름 3글자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다. 비서실장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와 결제 서류를 올려놓으며 오후 일정을 보고했다. 서윤은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만년필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판단에는 거침이 없었다. 과거 한태석 회장 시절의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사내에는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수평적인 문화가 정착되었다. 직원들은 회장의 눈치를 보는 대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았다. 서윤은 단순히 숫자를 쫓는 경영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기억하며 직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런 그녀를 직원들은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으며 회사 로비에는 그녀의 출근길을 환영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인사가 끊이지 않았다. 서윤은 서류 마지막 장에 서명을 마치고 비서실장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넸다. 업무를 마친 서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정원 한쪽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곳에는 이미 익숙한 뒷모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민혁이었다. 그는 KM그룹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와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짧은 휴식을 즐기곤 했다. 민혁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1년 전 차갑고 계산적이었던 그의 눈빛은 이제 서윤을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함께 헤쳐나오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한 말로 포장된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전장에서 등을 맞대고 싸운 전우회와 같은 단단한 유대감 위에 피어난 것이었다. 민혁은 서윤에게 따뜻한 라테 한 잔을 건네며 오늘 주가 동향에 대해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웃으며 한성그룹이 KM그룹을 추월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지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민혁은 서윤의 손을 잡으며 저녁에 시간을 비워둘 것을 요청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서윤에게 민혁은 비밀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서윤은 그의 장난스러운 태도에서 묘한 설렘을 느꼈다. 지난 1년간 그들은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데이트를 즐길 여유조차 없었다. 회사의 안정화와 경영권 방어라는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느라 두 사람의 개인적인 행복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민혁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서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저녁이 되자 민혁은 직접 차를 몰고 서윤을 데리러 왔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한옥 호텔이었다. 고즈넉한 기와 지붕 아래 은은한 조명이 밝혀진 그곳은
도심의 소음과 단절된 별천지 같았다. 민혁은 서윤을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룸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정갈한 한정식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지난 1년의 기억들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처음 만났던 약혼식장에 긴장감 넘치던 순간부터 주주총회에서의 승리, 그리고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유는 민혁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민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히려 서윤 덕분에 자신이 진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의자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백금 반지였다. 민혁은 한쪽 무릎을 꿇고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1년 전 우리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계약 결혼을 했지만 이제는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진짜 부부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그는 서윤이 회장이라서 혹은 파트너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서윤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평생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녀에게 민혁의 고백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이자 축복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승낙했고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가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창밖에서는 때마침 가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서윤은 민혁의 품에 안겨 비로소 자신이 긴 여행의 끝에 도달했음을 느꼈다. 그것은 복수의 끝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었다. 민혁은 서윤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번의 결혼식은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쇼였지만 이번에는 오직 두 사람의 사랑만을 축복하는 진정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윤은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주인공으로서 무대 위에 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윤은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식장 장식을 결정하는 과정을 즐겼다. 과거 한지수의 들러리로 섰을 때 느꼈던 비참함은 이제 추억 속의 에피소드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이 오롯이 반영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고 부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하얀 튤립으로 결정했다. 청첩장에는 KM그룹 회장 강민혁과 한성그룹 회장 한서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그것은 단순한 청첩장이 아니라 두 거대 기업의 결합을 알리는 초대장이자 두 사람의 승리를 선언하는 선언문과도 같았다.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고 언론은 세기의 결혼식이라며 연일 대서특필했지만 서윤은 그런 소란스러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혁과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다. 식장은 1년 전 악몽 같았던 그 호텔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하객들의 축복 어린 시선과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한때 서윤을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넸지만 서윤은 그들의 태도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닌 본질이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서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었다. 비서실장이 들어와 입장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버진 로드 입구에 선 서윤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육중한 문이 서서히 열리자 눈부신 조명이 그녀를 감쌌다. 저 멀리 단상 앞에 서 있는 강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턱시도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는 대신 당당하게 홀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듯이 이 길 또한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가고 싶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당당한 입장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드레스 자락이 물결쳤고 그녀의 얼굴에 띈 미소는 보석보다 더 빛났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승리자의 개선 행진이었다. 단상 앞에 도착한 서윤을 민혁이 맞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눈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작성한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민혁은 언제나 서윤의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민혁과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하객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반지를 교환하고 민혁이 서윤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천장에서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세상의 선물 같았다. 서윤은 눈을 감고 이 순간의 행복을 가슴 깊이 새겼다. 지옥 같았던 과거를 지나 비로소 천국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식이 끝나고 행진을 하는 두 사람의 뒤로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서윤은 민혁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지만 이제 그녀는 눈을 찡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빛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식장 밖으로 나오자 맑게 갠 파란 하늘이 그들을 반겨주었다. 리무진에 오르기 전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교도소 호송 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그 안에는 죗값을 치르러 가는 한 회장과 지수가 타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과거의 파편일 뿐이었고 그녀의 미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었다. 서윤은 미련 없이 고개를 돌려 민혁이 내민 손을 잡았다. 차 안에서 민혁은 서윤에게 이제 어디로 가고 싶냐고 물었다. 서윤은 창밖의 넓은 세상을 가리키며 웃었다. 어디든 상관없다고, 당신과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라고 대답했다. 민혁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운전기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들러리 소녀는 이제 없었다. 착각 속에 살던 신부도 사라졌다. 오직 자신의 운명을 쟁취하고 스스로 왕관을 쓴 여왕만이 그곳에 있었다. 한서윤과 강민혁, 그들의 사랑과 야망은 이제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한서윤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꿈을 꾸는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녀가 증명해 보인 삶의 진실은 명확했다. 진정한 주인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풍경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미래도 그처럼 찬란하게 펼쳐질 것이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며 서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안녕, 나의 슬픈 과거여. 그리고 어서 와, 나의 눈부신 미래여.